음양에서 사상 주역 뉴스를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산천이 다시 재방송해드리며, 사상이란 것은 태음, 소음, 소양, 태양, 이렇게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상을 의학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사상의학이 되고, 사상을 사계절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됩니다. 음양을 더욱 4단계로 더욱 세분화한 것이 사상입니다. 사상에도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사상의 앞문은 위가 아래가 이거는 태음이 되겠습니다. 태음. 태음이 앞문이라면, 태음은 계절로 보면 겨울이 되겠습니다. 태음이 앞문이라면 사상에서 태음의 뒷문은 뭐냐? 뒷문은 바로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은 활동적인 계절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만물이 꽃을 피우고 활짝 성장하는 시기. 반면에 태음은 겨울입니다. 깨구리 겨울잠을 잡니다. 뱀 겨울잠을 잡니다. 곰 겨울잠을 잡니다. 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태음입니다. 이 앞문과 뒷문을 하면 나머지 2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태음에서 소음입니다. 소음. 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소음을 뒤져보면 소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산천이 엄밀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 산천이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서 여름까지 가는 걸 경로를 보면, 겨울에서 봄이 되었다가 봄에서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여름에서 가을을 거치고 가을에서 다시 겨울로 갑니다. 태음에서 소음, 태양이 됐다가 태양에서 소양을 거치고 다시 태음으로 갑니다. 사상.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봄과 가을, 그거와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 사상과 현실적인 구조와 매칭을 시켜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주역 64개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음이란 것이, 사상의 앞문인 이 태음이란 것이 이 인생에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인생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과연 태음이 인생에서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산천이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의 달인은 주역의 64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음양을 잘 알고 사상을 잘 알고 팔계를 잘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역의 달인이다. 이 태음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인생과 주역을 서로 연관시키는, 즉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태음과 인생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역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산천인이 아니라 주역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주역의 고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태음과 인생은 어떤 관계냐? 가지각색의 답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답을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천인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있을까요? 태음과 인생 어떤 관계냐? 결국 현실적인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 삶,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삶인데 이 활동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천인이 바둑과 주역을 매칭을 시키면서 바둑은 집이요. 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집과 불확실한 집인 세력과 확실한 집인 실리와 세력. 집은 그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상에다 매칭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것은 결국은 활동하는 것인데 이 활동하는 저 삶인데 이 삶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사상에다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활동에 뭘까요? 활동 사상에다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뭘까요? 산천인이 시간 관계상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삶에는 산천인이 봤을 때는 바둑의 실리, 확실한 집에 해당하는 활동에도 습관은 말 그대로 이미 여러 번 행동하면서 딱 고착이 된 것입니다.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습관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또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너무 많습니다. 말이나 여러가지 버릇 습관입니다. 활동에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고정된 습관 활동에도 이 습관과 반대된 무엇일까요? 창의적인 습관이 아니고 창의적인 도전하는 그런 활동에도 습관적인 활동이 있고 혁신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에도 혁신적인 거는 기존에 해오는 것이 아니야. 새롭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산천인이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한다.
산천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피아노를 배우려고 한다. 산천인이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비행사의 그걸 배우려고 한다. 이처럼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오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전화가 왔군요. 네, 잠시만요. 잠시 있었다가. 이처럼 활동이란 것은 습관과 혁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활동,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습관적인 활동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혁신적인 활동은 10% 미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로 통해서 그 직장에 가실 겁니다. 갈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108번 버스를 타고 간다 하면 그 108번 버스를 어제도 108번 버스 타고 갔었고, 오늘도 그 108번 버스를 타고 갔었고, 그리고 내일도 108번 버스를 타고 가실 겁니다. 그 전에도 계속 108번 버스를 타고 갔었고, 그 직장에 첫 출근하는 그날도 108번 버스를 타고 갔었고, 이처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다 보면 습관적인 게 거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는데 108번 버스만 타고 갔었는데 오늘은 지하철로 해서 간다. 또는 이제 그 버스 노선을 108번 버스가 아니라 다 여러 노선을 해서 2번, 3번 갈아서 간다.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런 혁신적인 활동,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뭅니다. 활동에도 이처럼 습관적인 활동과 혁신적인 활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파악을 했다면 이제 사상에 매칭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태음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태음이라는 것은 맨 위에 음이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태음이라는 것은 현재 습관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 현재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뭔가 새로운 도전거리, 새로운 걸 하고 있느냐? 새로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휴식입니다. 이거 자고 있는 그런 상태. 타임이란 것은 그야말로 휴식입니다. 휴식. 인생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휴식하는 상태가 바로 텀입니다. 나쁜 의미로서는 그렇겠지만 아주 좋은 의미에서는 노자가 이야기한 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텀입니다.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게 도입니다. 이 텀의 상태에서는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자연과 일치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면서 이러한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 좋은 의미로서 보면 노자에서 도를 깨우친 그런 상태가 태음의 상태입니다. 텅 비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사람에게는 이 태엄의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텅 비우고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여튼 이렇게 활동을 쉬고 있는 상태가 태엄이 되겠습니다. 태엄이 앞문이라면 뒷문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태양은 완전히 반전이 돼서, 태양과 완전히 반전이 돼서 습관적인 활동도 양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활동. 밥 먹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면 담배도 열심히 피우고, 기존에 해오던 모든 어떤 습관적인 활동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활동, 새로운 도전. 야, 오늘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더라도, 오늘은 좀 새로운 게임을 해보자. 또는 유부남이 오늘은 우리 마누라 말고 참한 여자를 사무 파트너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도전하는 것. 이런 상태가 태양입니다. 전성기입니다. 활동의 전성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 소음과 소양은 저절로 알게 되겠죠. 소음을 봅시다. 소음은 습관적인 활동을 음이니까 음은 쉬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혁신적인 활동, 지금 혁신적인 활동이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담배를 열심히 피우던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습관적인 활동을 끊고 금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기존의 걸 끊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던 어떤 사람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든가 이런 활동도 바로 소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양은 이제 반대로 습관적인 활동이 양입니다. 현재 기존 해온 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밥 먹고, 학생이라면 학교 가고, 직장이라면 직장 가고, 사업가라면 그냥 사업을 그냥 기존 해오던 대로 계속 사업을 하고, 정치가라면 기존 해오던 그대로 계속 정치를 하고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하는 것이 소양입니다. 소양의 메뉴의 양효가 되겠습니다. 음요, 혁신적인 활동.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해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기존에 해온 대로 내 것이 좋은 것이야, 바꿀 필요 없어, 그대로 계속 옛날처럼 계속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소양의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망한 경우가 많죠.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에서 1등 기업이었는데 예전 이 스마트폰이 나오자 노키아가 스마트폰보다는 휴대폰 기존의 시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것을 계속 지킬 것이요 하면서 고집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대폰을
시장을 뒤집었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결국은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소양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 활동. 그것이 소양입니다. 여러분, 이 산천인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사상,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을 인생, 이 삶의 활동과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 사상 최초로 매칭을 시키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매칭을 시킨 사람은 아마 산천인이 처음이 아닐까요? 하여튼 주역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음량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느냐, 에서 음량을 구분을 했고, 음량에서 사상, 태음, 소음, 소양을 가지고 인생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사상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이 삶에도 습관적인 삶과 혁신적인 삶이 있다. 그게 이 사상을 매칭시키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한마디로 키포인트였습니다. 사상을 매칭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8개, 남은 게 8개입니다.